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시그널입니다. 여러분 24년 하반기 채용시장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9월달에 자소서를 써주셨고 이제는 10월 이 면접 보실 기회들이 정말 많죠. 따라서 이것만 알면 면접 질문 예측 가능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룰 콘텐츠는 취업 업체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만 잘 집중해 주신다면 정말 면접 질문을 예측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면접은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조화 면접은 이 평가 기준이 정해진 면접이에요. 한마디로 이 질문과 절차가 정해진 방식이고요. 비구조화 면접은 정말 자유롭게 면접관님들이 궁금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90% 이상은 이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구조화 면접이지만 면접관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이 구조화 면접으로 설계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옆에 보시면 이 면접 질문 어떻게 나올까라고 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있죠. 이 중앙공기업에서는 이 공공기관 알리오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앙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소, 산업인력공단 등이 중앙공기업이겠죠. 지방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광주교통공사 이런 곳들이 지방공기업이고요. 이런 곳들은 클린아이라는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나 사업, 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업은 일반적으로는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상장사는 당연히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금융기관 외국계는 의무 보고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 보고서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업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 증액만 잘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무부처들이 있죠. 주무부처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중앙공기업이 될 텐데요. 이 공기업은 여러분들이 내셨던 이 세금으로 예산이 마련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 사업의 진척도나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지표는 이 장관님들이나 공기업의 사장님들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업을 면접을 보신다고 하면 면접관은 누가 들어올까요? 당연히 부서의 장, 기관장, 이 사장님들이 자리하시겠죠. 그러면 기관의 예산 편성은 누가 짜고 누가 승인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부서 팀장님들이 주로 예산 편성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고 기관장님과 사장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제출을 하겠죠. 따라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은 예산 안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이게 기관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 프로세스는 1월부터 시작해 총 12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각 부처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회 심의 및 예산안을 확정해서 이 차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관에서 미리 짜놓은 예산 편성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이 되겠죠. 따라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별 예산 증액을 꼭 확인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받게 될 질문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공기업 중에서도 산인공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산인공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산인공 질문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필기 전부터 자소서를 확인할 때 보셨겠지만 당연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 목적, 사업 목표, 주요 사업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 소개나 혹은 목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들어갈 절차가 이 공공기관 알리오를 접속하시는 거예요. 지방공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아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알리오에 접속하셔서 주요 사업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기관들을 알리오에 검색하셔서 사업 부분을 클릭해 보신다면 이 화면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가시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기간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나올 만한 질문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과 집중 사업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 5개년 연평균
예산이 얼마만큼이 증가되었고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집중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만큼 늘었고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따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인공에서 이 평생능력 개발 사업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 가장 예상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이 평생능력 개발 사업은 이 기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8,36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평생능력 개발 사업만큼은 준비하시고요. 다음으로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71%로 압도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주무부처의 방향이 있을 테고 혹은 이 기관의 이 단기 목표, 이 장기 목표에 따라서 이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남동발전을 만약에 내가 면접을 대비한다, 내가 이 기관들의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요 사업과 집중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주요 사업은 당연히 장애인 고용 촉진이고요. 이 집중 사업으로는 저는 기타 사업을 뽑아봤어요. 이 기타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고란에 파일들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세부 예산 지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작아요. 3억 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분명히 이 기관의 방향이 있을 테고 혹은 주무부처의 주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히 확인하셔서 다른 지원자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은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남동발전의 주요 운영비로 8조 8천억 원을 꼽았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비고란에 있는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이 집중 사업으로는 신규 발전 설비 확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2,664억 원, 예산은 245%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치, 정말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분명히 기관 내부적으로 각 사업소에 유틸리티 오버홀 과정이 있다던가 혹은 이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롭게 공장을 짓는다던가 새로운 운영 방안이 있었다던가 인력 확충이 필요했다던가 새로운 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수주를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기업 한번 봐볼게요. 사기업 면접 질문 어떻게 나올까? 정말 어렵죠. 이때는 이 매출액과 생산 실적을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기업을 준비하신다면 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게 성공이었는지 혹은 실패였는지 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시려면 이 포털 사이트에 실적 발표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뉴스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로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가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트라는 전자공시 혹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이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셔도 돼요. 이 공시를 보시면서 혹은 리포트를 보시면서 이 사업부별 매출과 생산률을 파악, 그 다음에 분석까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경쟁사와 산업 트렌드, 정부 정책, 이 국내가 될 수가 있고 해외 정책 기조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소비자의 트렌드, 얼마만큼의 이 소비의 기여도가 달라졌는지까지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를 분석을 끝내셨다면 자신만의 전략과 비전으로서 면접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저는 키포인트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기업이 이 신사업을 추진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원자재 값 변동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키포인트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한번 예상 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기아차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기아차를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먼저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먼저 판매 방법 보겠습니다. 이 판매 채널, 판매 차량,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영위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판매 경로, 이 기업이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보시고요. 이 서비스 거점도 중요해요. 서비스 거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님이 지원하시는 이 직무의 실적만 보지 마시고요. 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이 본부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출 현황과 이 생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직전 대비 얼마만큼의 매출이 빠졌는지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만큼 빠졌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때 이 빠진 만큼 이 전년 대비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혹은 이 직전 대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생산 실적이 이 국내 공장 내수 실적이 어떤지 혹은 해외 공장이 있다면 해외 실적은 어떤지를 보시면서 이 국내 이슈와 이 해외 현지 이슈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생산량의 지표는 각 나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기업과 이 사기업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아봤습니다. 취업과 이직은 결국엔 1승입니다. 취업에 임하는 자세로는 첫 번째로는 결과에 일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레이스를 달리시고 있기 때문에 감정 소모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셨다면 빠르게 다른 기업에 도전하시는 그러한 정신력을 갖추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한정된 시간 내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전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체크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한계를 정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정해 놓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목표의 주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를 정하지 말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의 이 목표 근사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